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일찍 TV 앞에 또 혹은 유튜브 앞에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어제도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제목만 연결해서 보더라도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본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까라는 건데요. 방금 우리 신군이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트러스의 악재.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제목에 그런 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트러스와 옐란 그러면서 오히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고 모두가 악재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호재로 됐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러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악재가 호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 도대체 여기서 분명히 주가는 떠야 될 위치에 와 있는데, 즉 과매도 구간권 때 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주가가 돌까 유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믿는 게 있었죠. 봄 다음엔 여름 오고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여러분께 제가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서 힘내십시오라는 말씀드렸죠. 그 이름은 뭐냐? 바로 사이클. 주가는 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이 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결국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이었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주가가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바닥 존이죠. 여기가 과매도입니다 그럴 때 과매도 구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바닥을 주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여기가 이제 바닥존에 와 있구나 라는 것만 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만 참고 지내면 머지않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라는 세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견디십시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러한 그 과정들이 제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과매도 장 속에서 급등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장에 갈 때 도대체 이 장을 끌어다니는 재료는 뭐지? 기승전 금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 기승전 환율이죠. 환율도 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1402원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환율이 1402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이제 드디어 환율은 첫 번째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장이 예서 작년 6월 달에 3,316부터 2,155포인트까지 무려 1,000포인트 이상 주가가 빠졌죠. 1년 이상 빠져났습니다. 그러면 이 장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에 속았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여기 시소, 여기 속았던 겁니다. 이 파동에 속았던 거죠. 사실은 추세가 내려가는데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해서 당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측하는 영역과 대응하는 영역을 구별하지 못해서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측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가 밑으로 갔을 때 5파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제 제롬 파웰의 악재가 다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떠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간다면 2018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시시어 우리에게 아직 한 척의 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쳐서 한 달은 뜬다는 얘기였었고요. 더 밑으로 급락을 했을 때는 드디어 한 척의 매가 아니라 한 배가 옵니다. 이건 어떤 영역이냐면 예측의 영역이에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가의 원리, 얘는 넌 떠야 돼. 왜? 주가 내려가더라도 여기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 넌 떠야 될 거 아니겠어? 그 매매 노하우가 바로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잡으면서 이 장이 튀어올수 갑니다는 그 노하우와 똑같은 이런 노하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장도 여러분 이거는 바닥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닥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가는 사이클이니까. 반면에 지금 주가가 가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얘는 생각보다 길게 가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잘라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갈 때까지 놔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우리 신군이 정확하게 기하듯이 5일선 바디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가져가라. 그래야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과 대응 영역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저 역시 그걸 찾느라고 수십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둔팅 중에서 왕둔팅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나고 나면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도 모르고 매매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 한 땀 한 땀 제가 넘어지면서 배웠던 그 노하우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김종철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과매도장 속에서 급등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장이 바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오늘 찝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장이 세력형 패턴으로 가려면 어떤 부분들을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한 번의 개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 타이틀 속에도 있죠. 우리 국호조 작가님이 정해주신 건데 다음 승부처는 과연 다음 승부처 어디냐는 거죠. 지금 이 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2155서부터 지금 이 장이 거의 2500선까지 가게 올랐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제대로 대응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하죠. 이 시장은 유튜브를 보면요. 매번 간다고 하는 만용 고형이 있고요. 매번 또 안 간다고는 닥터 둔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과연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장은 무조건 간다고 하는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사이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고도 안 되지만 지금 장이 무조건 안 간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얘가 막 밑에서 이 앞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달에 녹색 캔들존에 들어온 이후에도 주가가 200포인트는 올라갔잖아요. 얘가 아무리 하락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200포인트는 올라오고 이번에 지금 더 많이 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장을 흘러보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또 한 번의 아주 굉장한 승부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작가님이 제가 제목을 항상 2개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럼 작가님이 이렇게 골라요. 왜냐하면 과연 이 제목 중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어디에 꽂혀 있을까? 항상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저도 아침에 오자마자 짜고면 우리 작가님하고 오늘 제목 뭐예요? 라고 오히려 제가 제목을 줘놓고서도 제가 질문해 봅니다. 다음 승부처는 그렇습니다. 과연 다음 승부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먼저 팩트체크가 중요합니다. 이 팩트체크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전망할 것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전망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얘가 올라갔을 때 너 어디까지 올라갈래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세력형이면 여기 냉난 근처까지는 가는구나라는 전망이 가능한데 실제로 매매할 때는 여러분 이 앞에 미국 증시 갔을 때는 앞에 냉날 조금 더 올라가서 두드겨 맞았잖아요. 아마 영마트존 기억하시죠? 여기 영마트존 오면 얘가 두드겨 맞습니다 하는 것은 예측이거든요. 얘가 올라갈 때 진짜 영마트존 120가 240에서 두드겨 맞았죠. 하지만 콕 찍어서 어디야? 그럴 때는 어느 타이밍이야? 그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파생을 같이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신호를 여러분께 항상 제시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스피드하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렇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이번에 수익을 잘 내셨으면 오케이. 다음에 더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고요. 내가 이번에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장세는 올인 장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의 위기가 세게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은 무엇일까? 이 빅픽처를 알아야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한 3, 4개월 동안 당해놓고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정신이 없이 내가 매매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올라갈 때 벌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세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장세가 올라갈 때 가장 큰 재료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어디에 있니? 바로 주가의 위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왼쪽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가 이때가 2332거든요. 이 2332를 가지고 6월달 주가가 폭락을 줬을 때 저희가 저희 수강생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닥존에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과매도 구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마다 주식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끝내 이길 겁니다.
저는 이런 참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 끝내 이 길이라.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2,000 깨진다 했었어요. 심지어는 1,800을 보는 중고사도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김 소장, 당신은 그러면 이 장이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갈 줄 알았어? 아니요, 네버. 1도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 얘가 이제 2,432에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면 내가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 투자만 하면 결국 내가 수익을 나겠구나. 이건 알았다는 거죠. 왜? 30년 동안 당해보니까 그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그림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그 근거, 백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예고를 하죠. 얘는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영마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고하죠. 근데 영마트에서 꺾을 때는 어떻게 꺾어줘요? 그건 신호죠. 근데 내가 밑으로 갈 때 여러분 여기서 너무 멀리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한번 때려놓으시고 너무 이게 만약 여기서부터 이게 막 떨어지는 구간이면 멀리 도망갔어야 되죠. 여기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영마트에서 때려놓고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 이 장은 바닥 존에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바닥 존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가 튕겨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보시고에다가 드디어 신호가 났습니다. 그러면 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 타이밍이 바로 어디냐면 2155에서의 배팅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2004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난주에도 그래요. 2332포인트는 절대 잊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월간 단위로 월간 단위라는 단어가 이게 실전인 단어입니다. 도대체 2330 아래는 바닥이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아, 그냥 내려갈 때마다 분할매수 하면 먹어. 도대체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분할매수 하냐 말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할매수 하라는 얘기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할매수 하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은 사이클장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때 때려줘야 수익이 나오는 거지 만년고는 우리나라 장은 절대 돈을 못 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꺾어진 다음에 반드시 온다는 것도 분명한 거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는 겨울 다음에 봄이 오듯이 다시 봄이 오는 그 장세의 그 위치를 파악해다는 거죠. 그럴 때 겨울의 끝자락일 때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녹색 캔들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녹색 캔들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했지만 아마 요새 그 위력을 더하죠. 제가 2부에서 유튜브 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소장님, 요새 녹색 캔들은 증권사에서도 궁금해합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공시까지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녹색 캔들이 나타날 때의 상황입니다. 다 한결같이 위기였을 때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가장 가까운 것은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 여기 녹색 캔들이 보입니까? 저는 사실 화면에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를 대신 쳐놨습니다. 얘가 녹색 캔들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달까지 녹색 캔들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빵 하고 떴던 거 아마 아시죠? 이게 2008년 리먼 사태입니다. 이 앞에가 어딜까요?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결국 이라크전을 벌이게 되죠. 여기도 딱 녹색 캔들입니다. 그 앞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우리 IMF 터졌을 때 97년, 98년도 이때는 좀 길었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끝내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똑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그 추운 겨울이어도 지나가면 봄이 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얘를 꼭 아시죠. 왜냐하면 얘는 요번에 써먹고 보십시오. 얘는 요번에 써먹고 끝나면 얘를 뭐하러 외웁니까? 일회성인데 버리십시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얘가 여기 왔듯이 이 앞에 리먼 사태일 때 그렇게 미국이 망하니까 전 세계가 망한다고 할 때도 녹색 캔들에서 뜨고 뭐 이라크전은 그렇다고 치고요. 9.11 테러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욕에 거기가 폭격을 받으면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는데도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 것은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바로 여기에 이 부분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녹색 캔들. 그다음에 요 녹색 캔들 중심에서 2155는 이게 어떻게 제가 표현하냐면 물 표면에다가 표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가 해봤습니다. 뭐를? 물놀이를. 그러면 공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공이 요 물 표면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억지로 찍어 눌러서 공을 밑으로 내가면 내려갈수록 얘는 더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죠. 2150 오히려 더 좋은 찬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끝내 이 길이라 구간이 여기서 왔구나라는 겁니다. 자, 얘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억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된 거죠. 아, 이건 오히려 연준을 바뀔 수 있어. 제가 유심 같은 것은 핵심 키워드, 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연준이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마침 뭐가 터졌냐면 바로 트러스의 악재가 터졌죠. 근데 영란이 하는 짓을 보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마 이 방송 오늘도 저희 회원님들 방송 아침에 듣고 계실 텐데요. 그 악재가 터졌을 때 여러분 드디어 장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재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제롬 파일조차도 패드보다 위에 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연준은 바뀔 겁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경험이라는 겁니다. 똑똑함이 아니라 경험인 거죠. 저도 수없이 여기서 하도 매도를 때리고 여기서 사다 보니 이걸 아니지 않는가, 바로 그걸 여러분께 경험을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주가 지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주가 지도입니다. 왜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왜 길게 가느냐 할 때는 방금 부력장을 세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 체크하십시오. 아까 월봉에서 얘가 녹색 캔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주가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을 내려갔을 때 얼마나 많이 빠지냐 할 때 이걸 가격 조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가격 조정 말고 또 안에 중요한 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이 땅에 떨어질 때 통통통통 튀기죠. 위에서부터 칼이 떨어질 때 칼이 땅에 꽂힌 다음에 드르륵 떨리죠. 이걸 뭐라고 하냐? 기간 조정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월봉에서 주가가 밑으로 빡 내려간 다음에 얘가 녹색 캔들이 나오는 그 공식의 노하우는 얘가 고점 대비 얼마나 기간상의 조정을 받았느냐, 기간상의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봉에서 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것도 다 모르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할 것이다 그랬죠. 이 M파동 실평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1번 빅데드라고 하거든요. 여기 빅데드가 나온 다음에 60 하바로 꺾어진 이 패턴일 때 이게 아주 위험하고 여기를 지켜주면 우리가 볼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M파동 다음에 L파동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게 L파동이잖아요. 이 L파동이 있을 때 주가의 바닥은 몇 파동까지 가면 바닥을 찍을까요? 5파동. 그렇습니다. 5파동이죠.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뭐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나이 젊고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매번 반복하면 결국 여름 다음에 겨울 오는 거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겁니다. 얘가 밑에 보시면 이거 몇 번 카운트했습니다. 1, 2, 3, 4, 5. 얘가 올라갈 때도 5파동인 거 아시죠? 2020년 3월 달부터 주가가 위에 고점을 찍었을 때 6월 25일 날 3,316까지 갈 때 이거의 반대 그림이 나옵니다. 1, 2, 3, 4, 5. 그러니까 3단계 상승을 줬을 때는 얘가 힘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뜨느냐? 일봉상으로 볼 때 얘가 가격상의 조정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이 뜬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심각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크게 또 핵심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추세선에 올랐었을까요? 여기서 추세선에 그러니까 추세 장세가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가만 놔둬도 무탈하게 그냥 뻗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얘는 올라가다가 또 한 번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얘는 대신 여러분께 이 장세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여기서 쏘면 이깁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장세는 아까 제가 했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번에 대응을 못 하셨어요. 왜? 이 장은 여기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소프트웨어적과 하드웨어적으로 설명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2부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길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5파동이 올라간다. 그럼 자,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력형의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형 패턴 갈 때는 최소한 어디까지 가냐면 about 여기까지는 가줍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근처 어디? about입니다. 뭐 just가 아니라 about 여기 근처까지는 가주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올라갈 때는 두 가지 구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반형의 구간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세력형이 따랐죠. 그럼 소장님, 내가 일반형에서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세력형에 왔을 때 때려야 됩니까? 어바웃이라는데 도대체 어느 점에서 때려야 됩니까?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게 아까 우리 신문이 얘기했던 대로 얘가 올라가다가 5선 타고 가면 나돌아갔습니다. 왜? 얘는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가 오바디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나는 고민해야 됩니다. 미리 여기다 그림을 딱 이 그림이 올라갔다가 조정할 때는 딱 두 가지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오바디 그림이거나 아니면 이 올평선을 장대으로 확 깼을 때 소위 가격 조정의 패턴을 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제가 장중에 타이틀을 앞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계속 얘가 흔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듯이 타이틀을 밖에다 대서 AS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아직은 얘가 그런 모습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얘는 어떤 하방의 압력을 느끼죠. 만약에 미국처럼 간다면 여기를 좀 더 올라갔다가 두드려 맞을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 어선가는 얘가 한 번은 제가 다 가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요번 장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거죠. 얘가 아주 의미 있게 세력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세력형 패턴의 그 의미점은 뭘까라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다음에 내렸을 때 요번엔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여기만 지켜주면 아 이건 아주 의미가 있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얘는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이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지난번에 제가 차이나런 소위 텍사스 퇴직연금 기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한 35.4%에서 발을 나눠서 한 17.7%. 그러면 그런 자금들은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한국, 대만, 인도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죠. 최근 요 구간에서 거의 6조 가까운 돈들을 갖다가 여기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기승전 바로 금리 말고도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죠. 환율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보였던 그림이죠. 지난주에 여러분께 1402원이 맥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만약에 여기 1402원을 얘가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얘는 주가가 이 환율이 확 밀리면서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요번 주에 여기를 깨면서 밑으로 확 빠져들어왔죠. 그죠? 결국은 여기 맡은 것까지 이 환율이 밑으로 내려온 걸 아마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고민 많이 하죠. 그럼 환율은 진짜 꼭지를 쳤을까요? 어떠세요? 환율 꼭지 친 것 같습니까? 뒤에 여기에 대한 정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저희는 운 좋게 얘가 내렸다 올라갈 때 여길 때 달러 인버스를 잡아드렸어요. 예. 이제 여기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가 내려갈 때 이게 완전히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들어가면 끝내기라 올라가는 거였듯이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때 인버스.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들은 미국 주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대략 한 1,100원대부터 환율이 1,450원 근처까지 올랐으면 환차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딘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얘가 올라갈 때 여러분 여기서는 인버스를 사십시오 해갖고 굉장히 해피하게 이 내려가더라도 해피하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얘조차도 한 번 더 얘도 찬스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좀 이따가 유가의 그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팩트 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경험한 것을 여기다 얻는 거죠. 여기서 왜 인버스를 공략하느냐. 이게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의 패턴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다음에 내려갔다가 왜 올라? 지금 우리나라 장이 이제부터 얘가 내려갔을 그럼 얘가 가만 놔둬도 그냥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우리나라 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으냐면 이 달러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꺾을 때 그 독특한 그 모양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력들이 헤쳐드시고 나가는 그 패턴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얘가 내려갈 때 왜 이렇게 내려가냐 할 때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비달러가 전부 다 강세국이죠. 한번 보시죠. 보십시오. 그죠?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엔화, 유안화죠. 이건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장처럼 여기는 이 달러가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다는 건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원화, 엔화. 여기도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위안화. 여기 위안화 같은 경우도 위에서 꺾어지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올라가야 달러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 기준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여기는 파운드하고 여기는 유로하기 때문에
얘는 내려와야 달러가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그래프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쪽은 올라가야 달러가 약하는 거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약세한 상을 보면서 얘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환율만 내려가서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통화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목요일 날 이게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여러 차례 이렇게 유가를 찍어들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요번에 얘가 내려갔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비가 내려왔다든 이런 것이 큰 작용했지만 하지만 다른 것이 다 빠지더라도 유가가 빠지지 않으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얘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얘가 9.1에서 피크를 찍고 지금 8.5, 8.3, 8.2 그리고 드디어 7,를 봤습니다. 월스트 예상이 7.9 이게 굉장히 낮게 본 거거든요. 또 하나는 GDP 나오면서는 대략 한 8.1 정도를 봤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7.9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7.7까지 나오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게 꺾이는 거구나 해갖고 결국은 이 부분이 현재 달러 약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체크 포인트가 여기 놓여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신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 시장이 돌려놓으려면 모멘텀적으로 돌려놓으려면 딱 두 가지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 뭐냐면 고용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대로 고용은 제가 쉽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죠. 데이터가. 물론 내년에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뭐 리쇼링 정책이다 아니면 뭐 IRA다 뭐 지금 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제조까지도 먹어버리려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데이터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느냐? 인플레가 잡히는 것도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이 그림을 하나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연준을 움직이는 요인은 이 위에 두 가지까지가 원래 기본 공식이에요. 소위 인플레 타겟팅,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게 대줘야 되는데 고용 우리가 이 앞에만 하더라도 고용이 생각보다 좋다 해서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죠. 나쁜 게 좋은 거고. 오히려 주가가 이 고용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빠졌던 것을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늦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머전시였죠. 이게 바로 이번에 영국에서 그래서 트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 주고 나갔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내피셜인 거죠. 투자 경험인 거죠. 이게 이번에 운 좋게 들어맞은 거죠. 이머전시 때문에. 근데 제가 서두에 이 그림을 보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보세요. 얘가 드디어 7,를 봤거든요. 이 물가 문제가.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원래 연준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배경.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일정한 폭만큼 올라갈 때는 너무 많이 눌려서 과매도됐기 때문에 올랐는데 얘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려면 원래 연준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건 고용이 아주 나빠지든지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줘야 되는데 드디어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줄 때는 지금 아까 서두 얘기했죠. 시장의 색깔이 바뀌려고 했다.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싼 게 비떡이죠. 많이 빠져서 가격이 싸니까 올라간 부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배경은 얘가 더 치고 올라가는 배경은 이젠 조금씩 물가가 조금씩은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12월 달에 FOMC 회의가 나오기 전에 또 한 번에 CPI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더욱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그림자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그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아까처럼 물가 이렇게 높았던 거 지금 보는 7.7조차도 이미 과거에 물가가 높았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해석이 다음에 FOMC 나오기 전에 CPI가 낮았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두 번 주기는 이런 무능한 제롬팔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이머전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원래 연준을 움직이는 그런 힘 때문에 물가가 때문에 연준은 바뀔 것이 아니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금리가 6%대가 갈 것이다. 또 지금도 레리 서머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금 6%대 갖다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요번에 12월 달에 50pp의 가능성이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85%, 75pp는 한 15%. 여기에다가 지금 일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리가 이거 어쩌면 5%도 안 갈 수 있어라고 얘기 나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고용도 안 바뀌고 물가도 안 바뀌고 있었다면 그냥 얘는 많이 빠져서 밑으로 눌렀기 때문에 밑에서 불효를 받아서 올라가는 단순한 장세였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연준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제로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그렇죠. 고용만 부러지는 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근데 고용은 말씀드렸듯이 쉽게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조차도 내년에 부러질 수 없죠. 요새 보면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대기업체들, 그 빅테크 업체들, 그런 업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떨어지는 것은 슬로우 다운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용도 내년에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쭉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내년에는 이 고용조차도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준을 움직이는 그런 제로 내용들이 결국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 자, 첫 번째. 드디어 제가 봤을 때 이 장이 오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뭐가? 이 장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아마 국고초에서 한 5번 정도는 띄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무조건 간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간다는 걸 좋아하잖아요. 걔가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도 없으니까. 또 무조건 빠진다.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AS를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투게더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그림 아마 어느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 실력이 중급 이상인 분들은 이 그림을 참 많이 보실 겁니다. 얘는 여기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요 정도.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이때는 저금리 때문에 올라가다가 금리 올리면서 얘가 확 부러졌다고 그랬죠.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올라갈 때 강하게 영마디존 올라갈 때는 분명히 연준의 어떤 금융정책이 바뀔 때 얘는 주가가 이게 조금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빠졌듯이 제법 강하게 간다는 얘기를 참 메시지를 많이 던져드렸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간장종지면 간장주밖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최소한 세수해야 함재막해야 드디어 얘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드디어 얘가 뒤집어진 장이 오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됐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얘가 금리 때문에 한 번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도 그 악재를 딛고 그다음에 경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거꾸로 얘가 금리 때문에 내려갔다가 이제 어떤 금융정책이 바뀔 것 같아서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꺾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누구나가 봐도 부러지는 현상이 이게 맞다면 얘는 다시 올라갔다가 한 번 또 위에서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집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넉넉고 모든 걸 다 무방비 상태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가는 2단 저침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장은 얘가 세게 조정받듯이 세게 올라가니까 지금 얘는 대응의 전략이지 예측의 전략이 아닌 거죠. 이 그림을 지난번에도 보였던 그림입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할 때 얘가 내려올 때 즉 얘가 이렇게 위에서 뭔가 오버딩을 할 때 조정받고 있는데 얘는 한 번도 여기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얘가 흐트림이 없이 얘가 꾸준하게 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응의 전략에서 이 장 어떻게 가져갈 건데 그럴 때는 최소 오버딩 나오거나 장대 몰 나올 때까지는 이 장은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다만 점점 악고점을 가면 갈수록 얘가 위에서부터 조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오가가가 어떤 개념이냐면 올라가다가 주가가 꺾어질 때 아까 환율의 고점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얘가 가격존을 받아봤어요. 5일선이 쉽게 해서. 그래? 그럼 얘가 이렇게 각도 깊게 났을 때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일 때 첫 번째 꼭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얘가 밑으로 내가 되면 그다음에 뭐가 조정받냐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가격 조정 받습니다. 얘가 가격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을 때 얘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끝나는 것은 60이 즉 얘가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 끝납니다. 이걸 우리가 주가 지도다라고 합니다. 부족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이 꺾을 때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어떠세요? 여기 보면 5일선이 가격 조정이죠.
이건 근데 속임수가 많아요. 얘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그림부터 믿어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가격적 쪽 앤드 가격적일 때 이건 진짜 꺾어지는 그림이에요. 여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N파동 실패니까요. 세 변의 가격적인데 가격적일 때 장은 완전히 꺾인다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익힐 수 있냐. 주가에서 이미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음포점 왔을 때 세력들이 헤쳐드시고 나갔습니다. 그랬죠. 여기가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입니다. 혹시 얘가 꼭 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진이다. 진짜가 나오려면 얘 갖고는 안 됩니다. 한 번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하면서 얘가 깨지면 이제 유가는 이게 매물이 되는 겁니다. 얘가 놀아도 요 밑창에서 놀겠구나. 세 번의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보시면 아까 환율 보셨죠? 환율의 모습을 보면은 환율 자체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아까 요게 나온 거죠. 환율은. 그죠? 얘가 나왔죠. 얘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얘가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해갔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가격 조정 줬을 때 더 강한 역으로 뒤집어 보면 더 강한 장세에서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바로 그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장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한번 보시죠. 얘가. 그럼 얘가 주가가 세 번의 가격 조정 다음에 저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느냐. 자, 이 그림을 잘 보시죠.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얘가 거꾸로 얘가 위에서부터 가격 조정했는데 가격 조정을 주고 간다면 얘가 여기 한번 보시죠. 얘를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얘는 거꾸로 가격 상승인데 가격 상승일 때 첫 번째 음인 신호가 나온 거죠. 얘가 드디어 첫 번째 음인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직 두 번째 뭐가 안 났습니까?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두 번째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 20선에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보다 쳐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때가 더욱더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찬스 기회는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때 특히 만약에 여기를 안 깨고 얘가 움직여준다면 얘는 소위 역헤드 숄딩의 모양을 다음 장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여기를 돌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보다 높아지는 구간, 최소한 같아지는 구간에서 터나게 됐을 때 위에 환율의 모습은 지금처럼 5선 쌍배 모습이 아니라 2선 쌍배 모습을 휘둘러쳤을 때 그때 더 여러분들 더 많은 베팅을 더 강하게 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얘가 올라가다가 한번 접었다가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좀 이따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